이번 시험에도 지목은 나올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출 그러면요. 그 단어 보자마자 광천지 하셔야 되고요. 용출 아닌 것들이 나오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운송, 저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관 그러면요. 이 보관은 참고용지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법령시험이라. 그 다음에 수로 나오는 순간 국어죠. 요거는 제가 이런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영화배우 김수로 씨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국어, 수로, 국어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힌트 드렸던 거 수림지, 중림지 나오면 림자가 보이셔야 돼요. 임야. 묘지공원 하는 순간 묘지에 동그라미 하는 연습하시라 그랬어요. 실제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자꾸 묘지에 동그라미 가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힌트로 만든 거예요. 향교종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향교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향교종 해서 종교용지라는 거 그 정도 좀 봐두시고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본과기 때 좀 하는 게 있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 좀 건드렸죠. 그리고 아까 뭘 했었나요? 석유 판매 그러면 주유성지입니다. 제조 공장 그러면 공장용지입니다. 뭐 그런 정도도 해두시면 좋겠고, 되는 양입이 안 된다의 조문상의 예시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에 있었다. 뭐 그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안골 나오는 곳이 두 군데인데 그냥 우리 조문 가지고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연안골 나오고 재배 나오면 답, 연안골 나오고 자생 배수가 잘 되지 아니냐는 하는 순간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적에 대해서도 출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면적의 등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 반드시 점수를 가져가시라고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면적 등록에 대한 사례 문제를 제가 전부 다 뽑았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오디션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주관식으로 해봤죠. 자, 일단 좌표라는 말이 대축척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대축척은 등록하는 단위가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항상 단위를 지켜야 돼요. 대축척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소축척은 제곱미터까지만. 그러면 최소가 얼마죠? 대축척은 최소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면 최소가 0.1, 최소 미만은 최소로 등록하자는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축척은 최소가 1이기 때문에 1 미만은 1로 등록하자는 단서가 있죠. 그리고 등록하는 그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끝에 있는 숫자를 올리든 버리든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이를 끝수 처리를 하는데 끝수 처리해야 되는 숫자가 딱 5 하나로 고민할 때는 5, 4, 5입법을 적용하는 거고 5를 넘어가면 그냥 올릴 뿐이고 5가 안 되면 버릴 뿐이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5, 4, 5입법은 5 앞에 숫자를 보고 결정하죠. 그 등록하는 끝자리를 0이나 짝수로 맞추겠다는 룰이에요. 그래서 5 하나로 고민할 때 5 앞에 숫자가 1, 3, 5, 7, 9 홀수면 이걸 올려서 0이나 짝수로 맞추겠다는 룰. 이미 0이나 짝수로 돼 있으면 그 5 하나 앞에 숫자가 이미 0이나 짝수로 돼 있으면 이 5를 버려서 0이나 짝수의 등록을, 끝자리 0이나 짝수의 등록을 유지하겠다. 그 방법이죠. 자, 일단 이 좌표는 아까 저하고 동의해 정리했던 거요. 확정, 개발, 경외, 좌표, 여기서는 500분의 1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500분의 1의 대축척. 대축척이라는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등록하는 단위가 어떻게 측정했든 제곱미터 이하 셋째 자리까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측정은 되지만 등록할 때는 법이 정한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게 돼 있어요. 대축척이라, 500분의 1의 대축척이라. 그러면 보세요. 5 하나를 올릴지 버릴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에 대한 끝수가 5 하나일 때 5사위법을 적용하죠. 5 앞의 숫자 홀수죠. 그럼 등록하는 끝자리를 0이나 짝수로 맞추겠다는 룰이라니까요. 5사위법이. 그래서 이거는 올려줘야죠. 그래서 430.6으로 등록하는 거. 이게 처음 나온 사례 문제였습니다. 이게 10회 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소축척이잖아요. 여기 이제 좌표 그러면 500분의 1의 대축척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시는 게 힌트를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축척이므로 최소가 얼마라 그랬죠? 1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등록하자라고 단서가 달려있죠. 최소가 1이니까 1 미만은 최소로 등록하자.
자, 그다음에 문제 7번에서 대축적 소축적을 전제하고 이제 면적 등록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축적 소축적이라고 직접 얘기 안 합니다. 경위의, 확정, 좌표 지금 세 개나 얘기했는데 무슨 힌트 주고 있죠? 500분의 1의 대축적을 이렇게 하나만 줘도 우리는 알아보는데 혹시 못 알아볼까 봐 세 번이나 얘기했네요. 하나만 줘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대축적이기 때문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룰을 지켜주면 되고, 자, 5 하나 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5사이법이에요. 이미 앞에 0이나 짝수죠. 그럼 버려야죠. 0이나 짝수를 끝자리를 만들어가는 룰이니까 730.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자, 이 600분의 1도 대축척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500분의 1과 600분의 1 두 개만 대축척입니다. 지적에서는. 그런데 500분의 1의 축척의 대축척일 때는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500분의 1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음. 전부 다 확정, 개발, 경위의, 좌표 이런 단어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600분의 1은 다른 동의어가 없기 때문에 600분의 1로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두 번이나 600분의 1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좌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좌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지역임. 좌표는 500분의 1 지역, 최대 축척. 근데 교과서에 500분의 1과 600분을 전부 다 좌표라고 하는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기출 문제 보세요. 좌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은 다른 용어가 없어서 500분의 1이라고 직접 얘기해 주죠. 500분의 1일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힌트를 주는 거죠. 경외, 확정, 개발, 경외, 좌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500분의 1이 600분의 1 대축척이에요. 그럼 등록하는 단위가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룰을 지켜주면 되고 5, 1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5 하나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5 하나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절반을 넘어간 거라, 5를 넘어간 거라 그냥 올리는 겁니다. 5사이법 적용하는 게 아님.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25.6으로 등록하면 되고요. 이 당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체크하느냐 그러면요. 대축척을 줬고 5, 1 가지고 고민하는 사례고 정답이 4번이었고 이렇게 출제를 21회 때 했는데 그로부터 좀 잊을만 할 때 됐을 때, 즉 6년 지나가지고요. 그걸 똑같이 냅니다. 한번 보세요. 좌표라고 해서 이번에 500분의 1의 대축척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대축척은 맞아요. 그리고 수치는 다르지만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룰을 이렇게 체크하고 보니 내가 처리해야 되는 숫자가 5일이죠. 5일로 고민하는 게 똑같죠. 지금 대축척이라는 거 똑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5사이법이 아니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절반을 넘어갔으니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29.6이 될 텐데 요것도 4번이었어요. 뭐가 똑같아요? 대축척 5일 가지고 고민한다. 정답이 4번이다. 똑같은 걸 냈잖아요. 숫자만 살짝 바꿔서. 그런데 27회 때 이 문제를 제가 해설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6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그분들이 놀란 게 아니라 기출문제였어라고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기출문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놀랐죠.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7, 80%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계속 반복됐어요. 표만 바르거나 문장 어순을 바꾸거나 사례 수치만 바꾸거나 똑같은 걸 계속 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똑같은 자격증 시험을 치면서 판례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물었던 것이 어디 안 가니까 계속 거기서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판에 박힌 시험이에요. 중개사 시험은.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출 문제는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보셔야죠. 누구의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보든 기출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3, 4월에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합격률이 제일 높아. 방문각이 제일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기출 문제를 3, 4월에 봐서 합격자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강의가 이거예요. 기출 문제 강의. 그때 기출문제를 봐서 틀을 잡았다. 합격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방문각에서도요, 이걸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합니다. 우리 방문각은 기출문제를 이 3, 4월에 보니까 다른 학원들은 다 5, 6월에 보거든요. 미리 보니까 합격에 가는 틀이 미리 잡힙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뻔한 시험을 미리 봐야지, 미리. 왜 뒤로 가서 합니까? 근데 이거를 어차피 봐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7월,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원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러면 그때 하시면 불안감만 가중되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불안감만 가중되고 자신감은 더 결여되고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공부는 안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서 계획만 열심히 9월 달까지도 10월 달까지도 계획을 그렇게들 많이 세우신다는 데 대해서 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또 보고도 하십니다. 저 계획 세웠는데요.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기출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요. 여기서 또 나와요. 더 이상 낼 게 없다니까요. 사례가 이미 6번이나 나왔는데 뭘 더 내겠습니까? 이 지문으로 나와도 지문으로 한 거 치면 더 많이 나왔거든요. 한 문제 사례로 나온 것들만 지금 뽑은 거예요. 6문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까 뭐 별 것도 없어요. 최근에 나온 거 볼까요? 600분의 1 얘기했죠. 대축척입니다. 측정했더니 0.05래요. 일단 뭐를 느끼셔야 돼요? 최소가 대축척은 최소가 0.1이죠. 0.1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단서를 아니를 묻는 거잖아요. 최소 미만은 최소로 등록해야죠. 0.1제곱미터로. 만약에 이게 대축척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축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200분의 1로 나왔다. 뭐 2400분의 1로 나왔다. 1000분의 1로 나왔다. 그러면요. 1로 등록해야 돼요. 1. 뭐가 나오든 아무리 적은 게 나오든 최소 미만은 최소로 등록해야 되니까 소축척은 최소가 1이니까요. 1로 등록해야 되겠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과 5번요. 제가 이게 글자만 가지고도 키워드만 가지고도 암기 코드로 한 문제를 너끈히 풀어낼 수 있다면 조문은 많이 안 되지만 출제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뭐 지번하고 지목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특히 지번 같으면 뻔한데 그 구조를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 문구를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자, 지목은 너무나 안 외우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암기법을 코드로 만들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거를 지목은 반드시 나오는데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 안 외우는 부분 때문에 제가 했고,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사실 오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주어진 시간은 3시간밖에 없고 일단 이거를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번과 지목은 뺄 수가 없겠구나. 나머지 것들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깊이 있는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령이거든요. 그냥 깊이 있는 이론 없어요. 그냥 입법자가 정한 거예요. 이거를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되는 예외 4가지를 정했는데 이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지적과 등기로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가능하면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건물을 걸리게 건축물을 이렇게 쭉 다시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 경계를 정할 때 건물을 이렇게 자르게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걸리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왜? 이 건물 하나보다 더 중요한 현황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떨어졌대요. 경계가는 판결이 이렇게 났대. 그럼 뭐 잘라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업지구의 경계선이래요. 이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의 분할선이랍니다. 자, 느낌 오시죠? 판결, 사업지구 경계선,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용 토지의 분할선. 건물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건물을 자를 수도 있는, 건물을 걸리기도 할 수 있는 예외겠네.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서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또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학문은 왕도가 없지만 우리 시험은 요령 왕도가 있어요. 분명히 특히 객관식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요, 이걸 수긍은 하지만 그 이해하는 것만 감각만 세워두면요, 문제를 다 읽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이렇게 결국 찍는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입니다. 이거
그래서 판, 사, 도, 공, 자르는 예외 이렇게라도 외우는 게 훨씬 더 감명하고 정하고 신속하게 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그래서 암기 과목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이 경계점 있잖아요. 이 경계점입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경계점에 지금 제가 말뚝을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35cm 정도의 붉은색의 막대인데 이게 뭐냐면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정확하게는 지적 경계점이고요. 요 위에 지적 경계점 이렇게 적혀 있고 그거를 지상에 설치하니까 지상 경계점 그래도 됩니다. 이 경계점에 지금 이게 뭐예요? 말뚝이잖아요. 이 말뚝을 우리 지적 법령에서는요 표지라 그래요. 표지. 표지가 말뚝이란 뜻입니다. 이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분할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할을 할 때 말뚝을 설치하는 분할이 있고 말뚝을 설치 안 하는 분할이 있다면 여러분은 말뚝 어느 게 더 중요한 분할 같습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이 말뚝을 설치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뚝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분할이라 근거를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근거를 남기겠다. 그런데 중요한 분할은 이미 체크하셨네. 중요하니까 건물을 걸리기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개가 그 쑥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개가. 자, 이게 건물을 걸리기도 할 수 있는 예외는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가 전부 중요한 분할이라 표지 설치하고 해, 근거 남기고 분할해 이렇게 해놨다고. 이걸 네 가지 그대로 들어가고, 다만 거기 표지 설치하는 곳에는요, 요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공공용 토지의 취득, 요렇게 공취득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 좀 부연 설명 제가 드리면, 실제로 제가 공공용 토지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건물을 걸리기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서는요, 공공용 토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표지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위치에는요 똑같은 맥락인데 공공의 대신에, 공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개정된 건데 그전에는 뭐였었냐면 국가였거든요. 국가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남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말이거든요. 다시,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기관입니까?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공기관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본다. 같은 말인데 조문의 표현을 살짝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제가 통일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거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나오는 순간 공공이라고 공짜를 떠올리셔야 조문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다르다라고 착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표지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하나가 원칙 분할이고요. 그 5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4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5번에 원칙 분할하고 인허가하고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외우시기를 판사도 공취득 요런 표현이지만 공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원칙 분할 인허가 표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 대응할 수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두 개의 조문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게 몇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이거 두 개의 문제가요 10문제 나왔습니다. 조문 두 개 정리로 10문제를 대응한다. 기출문제 10문제나 나온 거를 대응한다. 이런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죠. 대단한 이론적인 깊이 있는 거 절대 아님. 조문을 보고 왔는가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이고 5번도 보셨는데 5번에 여기 제가 보시면 1번에 판결의 경우도 표지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조문에는 없는데 14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대로 대응하셔야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출이잖아요, 우리 시험에. 저는 역대로 우리 중개사 시험에 공시법 기출문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개정된 거 다 반영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하니까 조금 더 실전적인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경계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라.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까지 읽고 더 읽지 마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조문은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 정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 이거는요, 기출문제를 분석 안 하면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요, 법에서 얘기하는 경계, 공식적인 경계는
공적 장부인 지적 도면에서 얘기하는 직선이에요.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경계예요. 그런데 이 지상 경계는 땅지자 위상자거든요. 실제 토지의 경계는 직선 걷는 게 아니잖아요. 뚝을 쌓거나 담장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표지 말뚝 같은 것들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게 할 만큼의 변형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골라라에 정답으로 내기가 오히려 힘들었던 거예요. 틀리게 내기가. 그래서 계속 맞는 걸로만 내서 들러리로만 제 기억에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힌트를 과감히 드려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까지 읽고 정답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거를 먼저 읽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시험에서 나머지 지문을 읽었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그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더 이상 읽지 말 것. 그 다음에 물 관련 내용이 나오죠. 바닷물이든 강물, 저수지든 이거 나오면 최대선인 거 아시죠? 평균이 아니고 최대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게 17회 때인가 이때 나왔을 때 그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수험생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평균하고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걸 틀려놓고는 이제 하시면서 맞다 착각했네요 교수님. 시험장에서 평균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던데요.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최대가 아니고 평균이라 하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낸 것만 해도 한 4번 됩니다. 4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그런데 판결이 있었대요. 그러하지 않으면 예외가 맞습니까? 요거 아까 판사도 공 자르는 예배 이렇게 외우자 했던 그 부분 판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내면요. 판결의 경우에 하나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건 또 틀리죠.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4개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볼 줄 아시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매매 분할. 자, 요 지문을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나왔는데 아까 이거 했었죠. 판사도 공취득 원칙 분할 인허가는 표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여기서 이 원칙 분할이 뭐냐 하면요. 원칙 분할이라는 말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실제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분할의 대상 원칙적인 거는요. 매매 분할, 그 다음에 시정 분할, 허가 분할 이 3가지가 원칙적인 분할이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일부 용도 변경일 때 하는 분할해서 조문상으로 이제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분할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걸 키워드 따서 매, 정, 허, 용 이렇게 해서 매정, 허용하고 외우자 하고 이렇게 키워드 만들었고요. 이거 4개인가를 묻는 시험도 나오죠. 보세요. 정리하니까 4개잖아요. 분할의 대상이 4개인데 원칙 3개, 예외 1개. 우리 시험이 오디션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엉뚱한 거 하나 넣고 분할 대상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낼 거를 가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전환의 대상 여러분은 몇 가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등록 전환. 지금 오늘 내용에는 없어요. 그만큼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등록 전환 그러면요. 바로 산, 불, 지, 도 4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험 공부한 겁니다. 시험 공부. 자, 지적은 이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양이 결코 적지 않아서 뒤로 미루다가 낭패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외우셔야 돼요. 산지, 건축, 개발, 임야존치, 불합리, 형질병이 일어났으나 지목병이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 이거를 외우는 게 시험 준비입니다. 납득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 지적은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등기 쪽으로 가면 조금 이론적인 베이스가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적은 안 그래요. 이건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이게 입법자들 일단. 자,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요게 예외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원칙 분할은 표시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리는 예외 분할은 해당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외 분할을 얘기하고 표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서 틀리게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 난이도는 상이었죠. 왜? 이런 정도의 조문 정리도 안 하고 지적을 대하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태도가 지적은 쉽잖아. 2차 과목인데 다들 쉽다고 하던데 나도 쉽겠지. 공부 안 해도 누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론적인 베이스 깊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목만 해도 보세요. 그거 외우는데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꾸 하고 반복하고 잊어먹고 반복, 잊어먹고 반복, 잊어먹고 반복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딱 보자마자 매매 분할, 원칙 분할이잖아. 표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정도까지 가려면 많은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방 나오는 순간 바깥쪽 어기분 이거는요. 우리 지상격의 결정 기준 5개가 있었잖아요. 뭐 5개나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건데 고저가 있으면 중앙, 고저가 있으면 하단부, 절소가 있으면 상단부 그리고 그 3가지는 단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라인이 있으면 그 소유권이 경계다. 그리고 아까 물하고 관련되는 게 2개가 있었는데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최대 제방이 있으면 제방 기준으로 최대선 바깥쪽 어깨 부분 이런 것 정도는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그건 단순 암기죠. 자, 그리고 요 6번 주제를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29회 때 처음 나왔어요. 30년 동안 안 나오다가 29회 때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근데 29회 때 나왔으면 뭐 30년 아니네 할 수 있는데요. 15회 때 난리 나는 바람에 추가 시험을 한번 쳤었어요. 그래서 결국 30년 친 겁니다. 어쨌든 이 지적소호가 29회 때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 30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 31회 시험 나왔고요. 작년 32회 시험이 나왔어요. 보세요.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 4년 동안 3번 냈습니다. 이런 거 안 보고 가면 안 되죠. 이런 걸 왜 안 봅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들이 자꾸 똑같은 것만 내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 갔고요. 이제 자꾸 눈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보고 계셔야 돼요. 수험생은. 자, 그래서 지적소거를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적, 사무실과 연접 요거는요 3번 다 나왔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강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합판 떼기로 해서 바람 불면 날아가라 해라 이러기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바닥도 벽도 이중, 창문도 출입문도 이중 요거 보셔야 되고 다 이중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요 창문이든 출입문이든 문은 바깥쪽은 철제, 안쪽은 철망. 자, 우리 시험에 29회 때 처음 나올 때요. 틀린 거 골라라라고 나오면서 이거를 틀리게 냈어요.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었어요.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낸 이유. 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베란다에 샷이 있잖아요. 방충망 있죠. 방충망이 베란다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갑자기 놀라운 질문을 했나요, 제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샷이 열고 바깥에 방충망이 있어서 통기가 되게 벌레만 못 들어오게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안쪽에 망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냈던 겁니다. 상식으로 푸는 분 틀리라고.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내요. 왜 배제하는지 한마디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상식으로 풀어서도 법 공부해도 맞추고요. 이 법 규정이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 상식으로 풀어도 맞춘다면 법 공부 안 한 분도 맞추죠? 법 공부 한 분도 맞추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출제자들이 피해야 되는 제1의 사명이 과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라는 거예요. 변별력 없는 문제를 피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빨리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대부분의 반응은 이겁니다.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게 뭐예요? 상식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오류를 아셔야 돼요. 사실 오늘 강의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남겨놨다가 최선을 다해서 상식으로 찍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상식으로 판단하고 찍었던 것들이 정답만 교묘하게 피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쳐보세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푸시고요.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셔야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문제들 정답이 빨리 안 보이는 것들은 남겨뒀다가 똑같은 번호를 찍어야 확률이 생겨요. 내가 고민하는 순간 정답을 교묘하게 비껴간다니까요. 상식으로 풀면 틀리게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법에는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어떻게 낸다고요? 상식에 부합하는 거는 제외하고 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안 보이면 상식으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을 피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상식으로 풀지 말 것. 자, 모의고사 치실 때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모르는 거를 그냥 과감히 제끼고 넘어가고 아는 것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은 번호 찍으셔야 그나마 점수를 실전에서 우리가 다 알고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확률로 똑같은 번호를 찍는 게 좋다. 이것도 중요한 힌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미뤘더니 다 미루던데? 그거는 공부 안 한 거죠, 그거는. 자, 어쨌든 왜 이걸 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깥쪽이 철제고요, 안쪽이 철망이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철망이, 방충망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망이라 상식으로 풀다가 틀리라고 일단 냈던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바깥쪽은 철제, 바철, 안쪽이 철망, 안망. 요거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바깥 양반이 철들면 집안이 안 망한다. 여러분 이번 33회 시험에서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하셔야죠. 안 망한다면 기억하셔도 되겠네. 안 망한다. 안쪽이 망이에요. 안 망한다. 나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는 망해도 돼 이러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거 안 망한다 해야지. 근데 저는요, 이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 가지고 상식으로 풀다가 틀리도록 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온도는 20도로 맞춰라, 지적소고 안에. 그리고 습도는 65로 맞추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맞춰라, 이건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 65를 붙이면 2065가 되죠.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20도를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 65%를 6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요, 이거 붙이면 2560이 되잖아요. 자, 이건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린 거 맞다는 거를 체크하는 방법. 이거 연도 비슷하잖아요. 이 연도까지 살 수 있을까? 자, 2065년까지는 뭐 젊으신 분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2560년은요. 여기 나는 500년 살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100세씩 돼도 이거는 망상이잖아요.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가능. 이런 힌트가 시험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는 거 2065, 20도, 65%. 2065는 가능한 말, 2560은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고는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적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요거 봐두시고, 이나물질 반입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요거 지적공부 동그라미, 지적관계서류 동그라미, 지적식량장비 동그라미. 지금 3개 동그라미 했는데요, 끝에 있는 거 보세요. 만자를 체크해 보세요. 만자를. 제가 이거 모의고사 내보니까요, 여지없이 3개만 보관한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지적소고에 3개만 보관한다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하면서 이걸 X로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미리 보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는 미리 안 보면 만자가 틀린 것 같이 푸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다시 지적공부와 지적관계 서류와 지적식량 장비만, 자, 3개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숫자 나오는 것이 일단 우선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 보관상자, 부책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요, 보관상자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관상자의 위치가 벽으로부터 15cm 이상이 되도록 띄우고 바닥으로부터는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깔판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숫자 가지고 틀리게 낼 때 이걸 거꾸로 낼 수 있거든요. 10cm 이상, 15cm 이렇게 거꾸로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체크하는 방법, 제가 요 높이 보세요. 높이 글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를 01로 제가 적고 10cm도 10으로 적히니까 좌우 반전이죠. 이게 높이의 이자와 10cm의 10이 좌우 반전, 데칼코마니처럼 요걸로 힌트로 삼으시고, 하나가 10이고 하나가 15고 그럼 높이가 10cm라면 벽으로부터 15cm겠네.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적공부 보관 방법에 66조.
이 지적 소고에 대한 규정이에요. 규칙 65조하고 66조 두 개밖에 없어요. 나와봐야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자, 부채액으로 된 거는 보관상자에 넣는 거 아까 보셨고, 카드, 종이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요, 바인더, 서류철하는 도구에다가 철에 돌게 돼 있어요. 종이 카드는, 낙 카드는. 근데 몇 장 단위라고 돼 있어요? 100장 단위. 요거를요, 아까 31위 시험에는 맞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이거 틀리게 냈어요. 200장이라고. 숫자 가지고 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가지고. 가장 우선 고려되고요. 숫자로 내는 게 난이도 하입니다. 하. 제일 쉽거든요. 그 다음에 도면은 도면 번호 순으로 보호대에 넣어라. 그 미대생도 들고 가다는 뭐 원통 같이 생긴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보라는 말은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파일. 자, 이 파일로 돼 있는 지적 공부는요. 지적 파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를 요렇게 없다로 낼 수 있어요. 이것도 잘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조문 안 보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 좀 봐두시면 이 정도 가지고 지적 소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다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 12번입니다. 지적 공부의 보존 등에 대해서 옳은 거를 다 골라버려요.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지적 소고. 아까 보셨죠? 자, 지적 소관청은 천재지변, 그 밖에 이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적 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자, 지적 공부의 반출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째, 천재지변. 두 번째,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반출할 수 있는 거. 맞게 돼 있죠. 그다음 디귿에 보시니까 정보라는 말,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전산이라는 말과 파일이라는 말과 기록이라는 말과 정보라는 말. 자, 기록은 입력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 기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기록이라 하고 입력이라 하고요. 또 이거를 두 문자 따서 기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단어가 동의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록, 입력, 기입 다 같은 말이고 파일에 입력하는 것을 뜻해요. 종이에 적는 거는 기재. 그거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용어부터 아셔야 됩니다. 요게 전산, 파일, 기록, 정보 요거. 그러면 종이장부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그러면 아까 보셨죠. 지적 소고에 연구 보존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종이장부는 가시적 지적 공부는. 근데 지금 여기 정보라는 말 나오고 기록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뭐를 느끼시라고요? 파일이라고요. 파일. 파일에 대한 보존 나왔죠. 관리 나와도 같은 말입니다. 뭐하고 비교하시느냐 그러면 열람 발급에 공개하고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파일의 관리가 나오는 순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의 관리는요. 어색한 조합이 나와요. 어색한 조합. 뭐가 어색한 조합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시군구는 이 실무관청으로 지적 소관청으로 실무관청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어떻습니까? 시도지사는 실무관청이 아니죠. 실무관청의 상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꺼번에 묶이는 경우는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조문에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는 안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건데 파일이라고 나왔고 보존 관리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요것도 올리시라고요. 어색한 조합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26회 때와 27회 때와 작년 32회 때 이렇게 세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문제잖아 이게. 세 번 출제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푸셨어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네. 그럼 요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요. 이거 지적소관청 얘기하는 거잖아. 그 지적소관청에는 세종시 들어가야지 특별자치시장 그러면서 세종시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도시를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X를 하고 푸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색한 조합이라고 미리 체크 안 하면 다 쏘으라고 그렇게 낸 거고 또 출제자의 의도에 말려서 다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색한 조합 이렇게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요. 파일을 얘기하고 보존 관리 그 자체를 얘기하면 어색한 조합 뭐라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관리 자체가 아니라요. 관리에서 더 나가서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 기구를 설치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해요. 그럼 뭔가 더 나가서 결정권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누굴까요?
그건 장관입니다. 이 분석을 미리 하시는 분이 잘 드물기 때문에 나오면 난이도가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높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파일이 나오고 보존 관리 나와요. 어색한 조합.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어색한 조합. 그런데 그 관리 자체가 아니고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 기구를 설치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러면요. 좀 더 상급에서 해야 되는 일이어서 국토부 장관이 나온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해두자면 지적공부의 복제도 지적공부의 복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는 그런 것까지 조문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된 경우에는 카드 처리해두는 바인더를 이용한다 그랬죠. 몇 장이요? 100장인데 200장 그래서 틀리게 냈다 그랬죠. 재작년 31회 시험에는 100장으로 맞게 내고 기출문제 푸신 분은 맞췄겠죠. 근데 이거를 못 보신 분들 상당히 많았다는 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요.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누구의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보든 기출문제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3, 4월에 보시는 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합격으로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가 3문제에서 6문제까지 확보하는 특강이라 그랬는데 지금 몇 문제 풀 것 같아요? 지번 한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목은 좀 여러분이 수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안내만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지목은 여러분들의 반복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지번 한 문제, 지목 한 문제는 지목은 2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3문제 일단 확보했고 면적에 대해서도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또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사례로 나오면 면적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4문제 됐죠.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해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랬죠. 판사도 공, 자르는 예외, 그리고 판사도 공치도 원칙보다 인허가 표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30년 동안 10번이나 나왔다면 이번 시험에 또 지문으로든 한 문제로든 나올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대여섯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대여섯 문제가. 근데 더 확실하게 개수를 늘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그래서 이 소식 자체를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너나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러지 마시고 이걸 결국은 시험에 다 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남들 쉽다 하니까 그냥 치다가 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단순화했죠? 단순화한 거 보세요. 키워드 고유번호 뭔지 공부하셨죠? 토지 고유번호 몇 자리 숫자요? 19자리 숫자. 앞에 10자리는 소재에 할애된 정해진 번호. 그 다음에 11번째 숫자가 대장 구분하는 번호. 1이면 토지대장 등록지, 2면은 임야대장 등록지, 8이면 폐쇄된 토지대장 등록지, 9면은 폐쇄된 임야대장 등록지. 3번부터 7번까지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되고 없음. 1번, 2번, 8번, 9번 4개밖에 없고 8번, 9번은 나올 게 아니고 1번, 2번밖에 안 나올 거다. 폐쇄된 걸 왜 물어요? 폐쇄는 안 쓰는 것이 폐쇄고 폐기는 버리는 겁니다. 폐쇄는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리, 8자리 숫자는 지번의 본번의 4자리, 부번의 4자리. 그거 왜 만들어 쓰는 거죠? 고유번호 들어는 봤는데 왜 만드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고 그 고유번호는요. 지금 현재는 다 전산행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파일이 어느 한 필지에 토지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유지면 공유지면부도 있고 또 좌표까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파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죠. 토지마다 장부가 많아지면 일일이 폴더 들어가면 굉장히 번거로운 거니까 현재 전산행정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어디에 있는 소재, 몇 번 지번 토지인데 어느 장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 대장 구분번호 이 19자리 숫자를 가지고 지적 전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요. 토지 파일이 바로 색출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행정이 다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고유번호 다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도 있습니다. 현재 전산등기부에도 등기 고유번호가 있는데 여러분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면 페이지마다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가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4자리, 6자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안 드리죠. 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적에 관한 고유번호 열합전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행정에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쓴다고요. 왜? 전부 다 전산 파일로 되니까 파일을 빨리 찾으려고 고유번호로 쓰는 겁니다. 자, 그 고유번호인데 일단 고유번호, 그 다음에 도면번호. 토지대장에 도면의 번호를 적어주는 이유, 이 토지대장은 장부로서 문장으로 서술하기 때문에요. 경계는 직선으로 도면에 그리잖아요. 경계를 안내할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림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를 10번지 토지면 10번지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으면 도면을 찾아보라고 도면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8호 도면을 보라 그러면요. 8자만 적어요. 제5 이거 빼고 8. 그러면 8호 도면 찾아봐라. 경계 궁금하면. 그럼 이 도면은 대축척일까 소축척일까요? 그래서 그거 궁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면에 축척을 적습니다. 이거를 제가 모의고사에 내죠. 토지대장에 도면에 축척을 적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풀죠. 토지대장에 도면에 있어야 되는 축척을 왜 적어? 나 손가락을 걸 수 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토지대장에 축척을 왜 적냐고, 도면에 축척을 하면서 자신 있게 도면의 번호가 왜 토지대장에 있어? 토지대장에 왜 도면에서 얘기하는 축척이 있어? 하고 X하고 틀리시죠. 장렬하게. 서식을 공부 안 했어. 그래요. 여러분 상식에 부합하는 문제들은 틀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출제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절대로 상식을 풀지 마시고 모르면 넘어가기.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오늘 이 강의에 가장 득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라면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애써 풀려고 하지 마라. 넘어가라. 그게 차라리 정답을 체크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냥 모르는 거 넘겼다가 그냥 찍어라. 그랬더니 뭐 다 넘기고 이러시 마시고 또. 자, 장번호가 뭔지 볼까요? 장번호. 장번호가 뭐예요? 장부에 번호 붙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토지대장 서식을 앞에 거 볼게요. 토지대장 지금 보세요. 서식. 이게 실제 서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에 지금 항목이 보니까 여기 사유가 토지동의 사유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신규 등록이 되었다. 언제 분할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근데 항목이 지금 2칸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변화되는 내용이 많으면 페이지 더 필요하죠. 그죠? 페이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했더니 한 페이지 출력이 되는데 왠지 옛날 것만 적혀 있고 날짜가 이게 잘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한 장짜리인지 여러 장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한 장만 출력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페이지 달아 쓴다고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를 이제 3페이지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도면 번호가 3-1, 3-2, 3-3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또 늘어서 한 페이지 더 달게 됐으면요. 현재 전산 파일이니까 싹 시스템 다 딜리트해서 바꿉니다. 이게 4-1, 4-2, 4-3, 4-4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이 도면 번호는 무슨 개념요? 페이지 개념이라고요, 페이지. 그런데 이 도면 번호가 어디에는 있을 이유가 없는지 요거 한번 볼까요? 도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십자가 요 모양이 색인도잖아요. 색인도 중앙에 8호 도면이라고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8호 도면 지금 보고 계시고 여기 문장으로도 제8호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보고 이 도면 8호 도면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 8호 도면 지역에 한 페이지 더 달아야 됩니까? 이 지역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의 경계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지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 도면은 언제나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지. 그러니까 도면에는 이 장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도면에는요, 지금 필지가 한 필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 필지 같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로 보인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설마? 여러 필지 있잖아요. 아까 고유번호가 뭐라 그랬어요? 한 필지의 파일을 찾는 기능이라 그랬죠. 이거 한 필지 대상이 아닌 거 아시겠어요, 도면은? 여러 필지에 인접한 경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 찾는 거 관계없죠, 도면은.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없는 겁니다, 도면에. 그 다음에 도면에 도면 번호 있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도면에 도면 번호 있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8호 도면이라고. 이거 8호 도면. 여기 숫자가 일치돼야 됩니다. 지금 8호 도면이라고
도면인데 몇 호 도면인가를 얘기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다 적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도면번호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지에 보면니까 지번 적혀 있고 지목이 적혀 있는데 지목을 몇 글자 적어요? 자, 도면이잖아요. 도면에는 구획되는 필지의 공간이 협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글자 부호만 적는데 부호하는 순간 떠오르셔야죠. 두 문자가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 적는 거 4개 있더라. 뭐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아까? 또 장차처럼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공장지장, 주차장차, 하천차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도면에 보시면 이게 전답되는 원래 한 글자지만 여기 454번지 구자가 적혀 있죠. 이 구가 뭘까요? 아까 했는데 수로 국어예요, 국어. 한 글자 적혀 있죠? 부호잖아요, 부호.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번하고 지목이 부호 한 글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14번지 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소유자 왜 안 적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소유자 적을 수는 있는데 적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처분했어요. 그럼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 지워야죠. 붉은색 두 줄 긋고 또 을로 바꿔야 되겠죠. 을이 좀 얼마 있다가 또 팔았어요, 병한테. 느낌이 오세요, 이제? 도면의 기능은 경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안에 소유자를 적으면 시간이 이 도면을 낙서로 만들 겁니다. 소유자를 적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해도 도면이 존재하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면에는 소유자도 안 적는 겁니다. 지금 도면에 없는 거 제가 얘기했죠? 자, 뭐 얘기했어요, 제가? 고유번호 없어요. 한 필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페이지 장번호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다는 거.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다. 도면에 소유자가 없다. 도면에 장번호가 없다. 그거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도면에 고소장 없다. 이렇게 제가 줄인 거예요. 고소장 없다. 그 전에 이미 자 여기 보십시오.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자, 뭐 시간상 뭐 요 정도 하고 다음 달에 제가 등기편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뭐 한번 준비하고 장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상 제가 못하는 거니까 오늘 다 할 수는 없었죠. 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기본서를 많이 읽으면서 단거나 한다 그러고 정리하는 것이 이거를 결국은 이 등록사항을 외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암기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 객관시험에서는 암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보면요. 1차는 객관식이라 암기가 필요하고 2차는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거든요. 주관식 논문 답안에서. 그런데 지금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암기 쪽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려요. 이거 암기 안 하면요.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걸리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누가 뭐래도 대표장부인데 오늘 요거 할 거예요. 대표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외울 게 사실은 5개인데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거는 본 강의 때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는 무리인데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요. 토지대장이 무엇이 등록되며 도면에 무엇이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도는 무엇이 등록되고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한두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제라도 소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대표장부 한번 보세요. 고유번호 있나요? 파일을 찾기 위해서 고유번호 있어요. 도면번호 지금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경계 찾아보라고 도면의 번호를 안내해 놨다고. 그리고 이 도면에 축처까지도 같이 적어준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고유번호, 도면번호. 그 다음에 장번호 있어요? 페이지 달린다 그랬죠. 자, 번호 시리즈 3개.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소재와 지번을 제가 이렇게 2문자 적었는데요. 소재 지번은 사람 같으면 어디 사는 누구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8회 때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정답이요. 소재 지번 연결되어 있는 게 정답이었죠.
자, 1단락을 여기서 합니다. 고도장 소지까지 1단락을 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요. 목, 이거 뭐 같습니까? 지목이요. 지목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대표장부에는 정식으로 적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 글자 약식 부호로 적습니다. 두 문자로 적는 게 원칙인데 차문자 적는 거 4개가 있다. 그 4가지를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공장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 유원. 이게 문제를 맞추도록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고요. 어쨌든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은 정식으로 적히는 겁니다. 도면은 약식 부호로. 그 다음에 축척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어요? 도면 번호를 적으니 도면에 축척까지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적습니까? 자, 소유자는 여기 보시다시피요. 실제로 소유자를 적는데 정보는 5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유자 정보는 성주주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바뀔 텐데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있고 일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정보를 소유자 정보라고 하는데 뭐 그 분설해서 그렇게 대응할 거 없이 그냥 소유자 정보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소유권 지분은 제외해야 되는 이유가 지분 등록하는 장부는 따로 있거든요. 공유제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그래서 지분만 빼고 나머지 소유자 정보 5가지를 적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까지 완성하셨고 마지막 하나를 다 완성하시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토지임야대장 등록사항으로서 완벽하게 한두 문제를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것들 다 외우셔야 되지만. 자, 여기 첫 번째는요.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사유인데 여기 서식에 한번 보세요. 서식에 여기 사유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유일까? 이게 무슨 사유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표시고요. 토지 표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적는 거잖아요. 그 토지의 표시의 변화, 변동. 자, 조문으로 해볼게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토지 표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유를 적는다. 이게 토지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 이동의 사유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적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인데 지적은 토지 표시와 토지 이동이 중요한 걸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까 실제 서식에도 사유 2글자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유의 사자만 제가 적었습니다. 요거 면적이고요. 사유입니다. 무슨 사유요? 토지이동 사유요. 그 다음에 등급이고요. 요 밑에 보면 등급에 대한 게 2칸이 있습니다. 날짜하고 등급하고요. 근데 이 등급은 1994년도까지 매기고 지금 안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버젓이 등록사항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세무서에서 이거 활용처가 있어요. 취득가액 산정할 때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지우지 말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물을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 매긴다니까. 이게 1994년까지 매기고 지금 안 매기고요. 그 역할을 지가가 대신하거든요.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대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용처가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어쨌든 이 2가지는요. 같이 요거 지가인데 무슨 지가라 그랬죠? 필지마다의 장부니까 개별 공시지가지 표준지 공시지가 아닙니다.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 하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용도지역 있죠? 지금 제가 체크한 이 5가지는요. 요거 이제 마지막 외우시는 거를 어떻게 외우시라고 안내해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할 텐데요. 요거 밑줄 그으세요. 면사 등지역은 밑줄 긋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왜 밑줄을 그을까요? 이 대표장부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정보예요. 그 중에서도 출제 잘 되는 게 면적, 사유, 지가, 나머지는요 우리 지적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은 지금 안 매기기 때문에 물을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 출제위원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요 공법에서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적에서 또 물으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요. 이것도 지적에서는. 다만 여러분은 이 면적, 사유, 등급, 지가, 용도지역이 대표장부에만 등록된다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지금 출제가 다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거 3가지를 동그라미 했는데요. 이 장부에만 등록되는 거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출제 제일 많이 되는 거 면적입니다. 자, 이 토지의 면적은 대표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이것만 가지고요.
10문제가 넘습니다. 10문제가. 이 사유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하나 정도. 사유는 뭐 2번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지가도 뭐 그 정도, 뭐 별표 하나 정도지. 면적은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외우세요. 지금부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감각 안 됩니다. 감각으로 풀다가 상식 동원하고 그냥 찍고 틀리고, 이게 악순환이라니까. 철저하게 외우고 훈련하시면요, 저하고 빨리 푸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그래서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힌트를 하나 드리면, 도장이잖아요. 도장. 이제 암기하는 힌트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장인데 옛날 도장, 오래된 옛날 도장 가지고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가 가지고 있대요. 내가 목축하는 소가. 황당하기 짝이 없죠? 뭐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근데 이 소가 음매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합니다. 면사등지용이라는 이런 말을.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대표 장부에만 있으니까 대표 면사등지용 이렇게 하는데, 이 면사등지용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리 강의실에 대표가 있다 치고요. 대표가 오늘 뭐 휴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오늘 저녁 쏠게요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옆에 분이, 같이 온 분이, 아, 대표 이왕 쏠 것 같으면 밥을 그냥 맨날 먹는 밥 사지 말고 면 사세요 하는 의미로 면 사든지요. 대표 면 사든지요. 반응이 별로 안 좋군요. 이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어가면 명사등지용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대표장부에 등록되는 것, 토지임야대장,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이렇게 달달달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외우셔야 시험에서 저하고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그리고 한마디 더, 대표 면사등지용. 대표 면사하세요. 저녁에 면사든지요. 이렇게 하듯이 외우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이상한 거를 외우라 했는데, 아, 이게 뭔지, 고가 뭔지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시면요, 안 됩니다. 두문자 암기의 맹점은요, 항상 재생을 해주셔야 돼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지목, 축척, 소유자, 면적, 사유, 등급, 지가, 용도적 이런 식으로 자꾸 재생하면서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대표, 면사등지용.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나서 자, 문제 푸는 것까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머지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 13번에 보면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총정리 그래서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제가 지금 체크해서 너무 아쉬운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걸 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5가지 외우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정리 안 하신 분들은요, 아, 그거 정말 외울 거 많던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공부하시고 나서는요,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빨리 치고 싶다 이 마음이 들면 그게 합격의 징후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13번 보실게요.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한 경우에 적합한 것은, 사례 문제로 형성하려고 많이 애쓰는 흔적이 있는데, 지금 이걸 정석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이 4가지가 다 등록되는 걸 물었잖아요.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다 있죠. 자, 지목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있는 글자 그대로 주유소 용지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그런데 지적도 하고 임야도 도면에는 뭐만 적어준다고요? 약식, 부호 한 글자만 적어주죠. 어쨌든 4가지 장부에 지목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면적은요, 아까 면사등지용 했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잖아요. 그래 놓고 뭐 합니까? 모든 장부와 토임지임과 토임 공통적인 장부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중에 하나 골라라. 정답은 토지대장 보이니까 정답이네. 이게 정석에 해당하는 풀입니다. 이런 풀이 하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이론 공부를, 주관식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줘요. 제대로 안 해? 이게 주관식 시험. 객관식은 고르기잖아요. 학문에는 학문과
논리 정연한 논문에는 왕도가 있으면 안 돼요. 학문에는 왕도가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꾸준히 해야지. 하지만 우리 객관식 오래 산다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요령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요령껏 하셔야 돼요. 요령껏.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자, 색깔 입혀놨죠, 지금.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무엇이 나오든 면적에 여러분이 눈이 가셔야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요령. 다시. 면적은 어디만 보인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보인다 그랬죠? 그럼 다른 무엇을 얘기하든 그 장부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시험에 필요한 요령이고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쭉 나열하는 공부, 밑줄을 쭉 그어가면서 하는 공부는요, 여러분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면요, 7월 이후에 와가지고요, 이거 지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등기 쪽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공부하지 마시고, 학문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에서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개사 공부한다고 한 우리가 접한 이 공부들이 여러분 중개사 되고 나서 쓸모가 없어요. 오로지 자격증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 무슨 아는 게 중요하고 납득이 중요합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면적 딱 보는 순간 토지 임야 대장밖에 없잖아. 딱 이렇게 체크하고 끝내버려야 되죠. 다른 집은 읽을 것도 없죠. 그런데 이거 뭐 도면이라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문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반복하고 정확도를 키워야 되느냐 하면 필요한 것만 자꾸 반복해서 정확도를 키워야 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보기 박스에 5개를 주고요. 작년에 이걸 2문제나 냈어요. 게다가 한 문제도 아니고 보기 박스를 주고 해당하는 걸 다 골라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기 박스를 주고 OX 중에 O인 거를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출제가 어떻게 돼요? O도 있고 X도 있겠지. 그러니까 설마 5개 다 해당하겠어? 그래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2문제나 전부가 해당하는 걸로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전부 해당하니까 정답은 5번인데 지금 도면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풀이는 못 해드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체크하시다가 추측하시다가 틀리게 됩니다. 끝까지 디테일을 살리셔야 됩니다. 다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디테일을 살리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들 있죠? 밴드를 통해서 많이 오는 자료는요, 그런 부분을 압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마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걸 많이 좀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몇 문제는 확실하게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공부 방향이라도 제대로 좀 확인하셨으면 그 나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반복과 여유 있는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